반갑습니다. 2학년 학생들. 머리를 잘랐어요. 미용실 가갖고 좀 더워가지고 짧게 잘라주셔야 했는데 이 모양 이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와이프가 조세호 닮았다고. 네 진짜. 어쨌든 수업하는데 내 머리만 보고 있지 말고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6월 모평 진도가 보니까 항상성 조절이 어디까지냐면 오늘 근육할 건데 근육하고 우리 중추 신경계, 말초 신경계에서 신경계 끝나고 그 뒤로 보면 이제 항상성 조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수업을 한 4시간, 빠르게 하면 3시간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오늘 영상 올릴 거고 이제 너희들 수요일날 들어와서 수업 한 번 하고 2번 하면 모의고사를 쳐야 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많이 길 겁니다. 맥시멈 2시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모의고사 치기 전에 진도는 다 나가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2점짜리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이제 좀 푸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업하고 간단한 한두 문제는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점짜리는 개별적으로 꼭 좀 푼 다음에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학력평가, 그지? 이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빠르게 진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페이지. 근육 수축. 근육의 수축. 해서 나와있지, 그죠? 우리가 이제 근육의 종류를 한번 보면 골격근 있고요. 골격근 있고, 신장근 있고요. 내장근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신경계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근육. 골격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 뼈가 골격이잖아. 뼈 옆에 붙어 있는 그러한 근육들을 전부 다 골격근이라고 하고,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 먹던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내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근육을 뭐라 그러냐면 수의근이라고 불러줘요. 내 의식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수의근. 그러면 얘 둘 같은 경우는 신장근은 내가 빨리 떼야지 된다고 빨리 떼는 게 아니지, 그죠? 내장근도 똑같아요. 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수축 이완을 하는 거지. 내가 위 좀 움직여 볼까 해갖고 위가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을 뭐라 그러냐면 내 의식으로 다룰 수 없는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얘도 불수의근이라고 불러준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근육 수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육 수축에서는 뭐냐면 이 골격근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러한 근육들이 존재하는구나 또 이제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에 특이합니다. 세포 하나에 핵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다핵세포라고 합니다. 신장근 같은 경우에는 핵이 하나 있어. 단핵세포고 얘는 단핵세포도 있고 다핵세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다양하지.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세포 하나당 핵이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부분이고 무늬가 있어요. 무늬. 보통은 무늬는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늬가 있어. 무늬가 이렇게. 고구마를 그리신 것 같지, 그죠? 무늬가 있어. 그래서 보통은 무늬가 이제 가로 무늬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무늬가 나 있어가지고 세로 무늬근 없습니다. 가로 무늬근이라고 하는데 얘는 무늬가 있어요. 가로 무늬근이고 얘도 이제 가로 무늬근이고 얘는 무늬가 없어. 미무늬 근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미무늬근.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뒤에서 이제 신경계에서도 하겠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신경계가 이제 총 말초신경계를 또 2개로 나누거든요. 뒤에서 할 거예요. 그 말초신경계 중에 얘는 내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얘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체성신경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둘 같은 경우에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율신경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여기서 간단하게 같이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근수축하고 있잖아, 그지? 근수축에서는 우리 골격근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골격근 해가지고 위 세포는 다핵세포이다, 혹은 단핵세포이다, 무늬가 있다 없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아마 일부 다른 기출문제라든지 문제집에서는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근수축에서는 이 골격근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 이 근수축의 원리가 뭐냐면
그 수축의 원리가 뭐냐면 활주설이라고 해. 활주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길을 간다라는 거지, 그지? 나중에는 배우겠지만 마이오신과 액틴이 있는데 마이오신 길에 액틴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수축 이완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주설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위에 골격근, 골격근의 작용, 이거는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골격근의 구조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 그 밑에 이제 사람 모양 나와 있고, 근육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그죠? 근육 있어요, 근육. 이거 근육은 이제 골격근이라고 보면 되겠지. 근육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되어 있지. 근육 섬유 다발이 모여서 근육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근육 섬유 다발은 뭐냐면 근육 섬유가 모이는 거고요. 근육 섬유는 뭐가 모여서 되는 거냐면 근육 원섬유가 모여서 되는 거고, 이 근육 원섬유는 또 뭐가 모인 거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마디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모이면 근육 원섬유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는 뭐 또 여러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한 마디 안을 지켜보면 그 밑에 나와 있어. 방금 내가 말했듯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대부분의 문제로 등장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옆에 그림에도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그 마이오신하고 액틴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잘 보면 마이오신 같은 경우에는 좀 두껍지, 그죠? 그래서 붉은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붉은 필라멘트라고 얘를 가는 필라멘트 이렇게 이제 불러주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활주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마이오신이에요. 이게 마이오신이고 노란 게 액틴이라고 보자. 이렇게 이제 액틴. 이렇게 액틴이 있으면 이 노란 게 안쪽으로 양쪽에서 들어왔다, 양쪽에서 나갔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 중간에 이제 길이 있다라고 보면 이게 액틴이야.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근육이 들어오면 얘 노란 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수축, 나가면 이완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동하는 거는 누가 이동하는 거냐면 지금 얘가 액틴이지, 그죠? 얘가 이제 마이오신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는 이제 액틴이 움직이는 건데 그 액틴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이오신이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이오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냐면 얘를 마이오신 머리라고 해요. 마이오신 머리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만 생각을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어. 누워있다가 이렇게 탁 쓰면 얘랑 얘가 결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탁 끌어줘.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펴지고 결합한 다음에 안쪽으로 끌어주고 해갖고 얘가 이제 안쪽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나갈 때도 착착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움직이는 건 액틴이지만 마이오신의 머리가 움직임으로 해서 액틴이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틴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수축이고요. 이 액틴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이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팔도 오랜만이네. 살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 여기가 이제 이두잖아, 그죠? 내가 이제 폈을 때는 얘는 뭐야? 이완된 거야. 구부렸을 때는 뭐야? 수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수축 이완을 할 때는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수축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우리 앞에서 아마 배웠을 거야. ATP 배울 때 배웠을 거야. 우리가 생성하는 ATP 중에 가장 많은 곳에 사용하는 게 뭐였었냐면 체온 유지였었어.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근육 운동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된다 했었어. 그 근육 운동은 아까도 말했지만 심장근과 내장근의 운동에도 사용을 하겠지만 골격근의 운동도 상당한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즉 뭐야? 이 마이오신이 액틴을 끌어당길 때 뭐야?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에너지는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당연히 움직이는 대상이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액틴을 끌어들이는 거겠지, 그죠? 이건 마이오신 머리라고 그랬잖아. 이 마이오신 머리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얘는 뭘 써야 되냐면 ATP를 ADP로 분해한 그 에너지를 생활 에너지로 써가지고 근수축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쓰는 대상은 누구라고 해서 마이오신이고 정확하게는 마이오신 머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했지,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었는데 여기서 나누자, 그죠? 이 근육이 가장 큰 존재고, 그죠? 얘가 가장 작은 단위잖아. 얘가 뭐였어, 얘가 되고, 얘가 뭐였어, 얘, 얘 뭐였어, 얘, 얘 뭐였어,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육이라는 것은 조직입니다, 조직.
그러면 그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근육 세포가 모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어디까지가 근육 세포냐면 이 뒤 얘네가 세포고요. 얘가 모여서 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부터 이제 조직이야. 조직이 좀 더 모여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세포, 어디까지 조직이구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많이 물어봤던 형식의 문제다. 적겠어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길이 계산하는 문제가 대부분 이제 그 수축에서는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길이 계산. 구조를 한번 볼게요. 방금 이제 이쪽에 52페이지에 그림 2개 나와 있는데 하단에 그림 왼쪽 오른쪽 나오는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 마이오신은 2개만 더 그릴게요. 2개만. 이게 마이오신이고요. 액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액틴이 있고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다? 액틴이다. 얘가 뭐다? 마이오신이다. 그러면 이 이쪽과 이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했어. 맨 마지막 근육 원섬유 한 마디인 거예요. 한 마디. 이 한 마디가 옆에 또 있고요. 이 한 마디가 옆에 또 있어가지고 근육 원섬유 마디가 모여서 근육 원섬유가 되는 거고, 그 많이 모여있던 그 근육 원섬유가 이제 이렇게 원통같이 요래되어 있는 게 또 많이 모이면 뭐야? 근육 섬유가 되는 거고, 근육이 되는 거고, 이렇게 모여 만드는 거. 그림 나와 있죠? 그래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이 한 마디라고 하는 이 선과 이 선을 뭐라 그러냐면 Z선. 얘도 Z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쪽에도 하나의 Z선이 존재하겠지. 그럼 여기도 마이오신이 있을 거고, 액틴이 있을 거고. 그래서 Z선과 Z선 사이를 뭐라 불러주냐면, 근육원 섬유 한 마디라고 불러줘요. 한 마디라고 이제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근육원 섬유 한 마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길이 계산 많이 한다고 그랬지, 그죠? 길이 계산을 많이 할 건데 지금 이쪽에서 여기 중간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입니다, 대칭.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만약 1cm라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까지 1cm인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다라는 거. 대칭이었을 때만 문제가 제시가 될 수 있어요. 길이 계산에 문제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이는 무슨 선에 의해서 대칭이 되는 거냐면 저쪽에 M선이라고 나와 있죠, 중간이. 다시 한다. 근육원 섬유 한 마디 같은 경우에는 Z선을 한 마디라 그러는데 그 Z선이 정확하게 중간에서의 세로선이 있는데 이거를 M선이라 그러고, 이 M선을 기준으로 한 마디 안에 좌우는 뭐다? 대칭이다.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우리 대라는 게 나와있죠. H 대 I 대 A 대 이렇게 나와 있지. H 대 I 대 A 대. 우리 H대 먼저 한번 보자. H대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 거리가 H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H대 해가지고 보면 H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이 안쪽이 전부 다 H대인 거야. 그럼 H대 안에서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굵은 필라멘트만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사이 거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A대라고 나와 있지, 그죠? A대. 그러면 A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봐봐. 마이오신 고유의 길이 아이가, 그지? 마이오신 고유의 길인 거야,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H대, A대. A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보이는 필라멘트를 한번 보면 마이오신도 들어있고 액틴도 들어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마이오신도 들어있고 액틴 필라멘트도 들어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H대가 A대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H대에 해당하는 마이오신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오신 고유의 길이인데 이 액틴도 안에 조금씩 들어와 있으니까 액틴도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랑 한 마디 안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I대라고 불러줍니다. I대. I대 같은 경우에는 요 요쪽에서 요 공간에서 한번 봐봐. 무슨 필라멘트만 보여요? 액틴 필라멘트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만 보인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이쪽에서 내가 좀 지울게. 여기까지 좀 지울게.
우리는 근육 이완도 알 수는 있지만 대부분 수축을 물어봐요. 수축. 그럼 수축이 되면 내가 이 액틴 필라멘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지. 그럼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보자. 그럼 마이오신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도 마이오신은 그대로 이제 존재를 하고 액틴이 안쪽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보자. 그러면 원래는 지금 액틴이 요만큼에서 요만큼인데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온 거지,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Z선에서 이제 한 마디가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한 마디가 되는 거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마디였는데 액틴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되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게 만약에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됐다라고 한번 보자. H대 어떻게 됐어요? 그 길이가 감소했다, 그죠? 그죠? 당연하겠지. 마이오신만 보이던 부분이 요만큼인데 액틴이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좁아져가지고 요만큼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A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대잖아, 그죠? A대는 사실 뭐라 그랬어? 마이오신 고유의 길이라 그랬어. 액틴이 들어오든 나가든 그 마이오신 고유의 길이는 어떻게 된 거야? 일정하는 거야. 일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대 같은 경우에는 수축에 일어났었을 때 뭐냐? 일정한 거라고 보면 되겠다. 일정하지, 그죠? I대 한번 볼게요. I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대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I대입니다. 사실 길이가 똑같습니다. 좀 이제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죠? I대도 어떻게 됐다? 수축을 했다. 감소. 그 길이가 감소를 했다. 수축했을 때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수축이 되면 이래 되는데 이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H대. 다시 증가하겠지, 그죠? A대는 마이오신 고유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합니다. I대는 또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는 거겠지, 그죠? 수축되고 이완됐었을 때 이 H대, A대, I대가 어떻게 길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해당하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 길이가 주어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래 나와 있고 얘하고 얘의 단면을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H대 같은 경우에는 굵은 필라멘트, 요 두꺼운 필라멘트만 보이지. 그래서 굵은 필라멘트, 이렇게 굵은 필라멘트가 보이는 형식으로 나와 있고 A대 같은 경우에는 굵은 필라멘트도 존재하지만 가는 필라멘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 I대는 어떻게 되겠어? 가는 필라멘트만 보이게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많이 나옵니다. 복잡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잘 봐봐. 다른 색깔이 없지, 그죠?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겹치는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야? 겹치는 구간이지. 즉 겹치는 구간이 뭐냐면 H대와 I대가 동시에 보이는 거야. 사실 A대 안에는 H대를 품고 있기 때문에 A대에서 H대를 그러니까 요가 A대고 요가 H대니까 A대에서 H대를 뺀 나머지 구간은 뭐냐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진짜로 겹쳐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 겹치는 구간은 원래는 이렇게 요만큼 겹치고 요만큼 겹치는데 얘가 안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겹치는 구간은 증가하는 거지, 그죠? 증가하는 거. 그래서 수축했을 때 다시 정리를 하자. 겹치는 구간은 증가합니다. 얘는 겹치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이완이 되면. 말 그대로, 요가 이제 마이오신인데 얘가 요만큼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더, 이렇게 보여야 되지. 조금 들어온 상태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치는 구간이 훨씬 더 증가한다고 수축했었을 때는 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나중에 이제 길이를 이제 문제 풀 때 길이가 제시가 될 거예요. 길이가 제시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하면 되겠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론은 간단해요. 이론은 이게 끝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계속 문제를 좀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두 문제 정도, 간단한 두 문제 정도를 같이 푸는 쪽으로 할 거고요. 분수축의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 여기 두고 정리할게. 분수축의 에너지원. 분수축의 당연히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마이오신 머리를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원은 ATP라고 생각하면 돼. 답은 ATP야. 그럼 이 ATP는 어디에서 공급이 되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골격근을 막 움직이게 되면 ATP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첫 번째로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전에 만들어놔서 저장되어 있던 ATP를 먼저 쓰게 되는 거야. ATP를 먼저 쓰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ATP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레아틴 인산. 크레아틴 인산이 뭐로 바뀌냐면 크레아틴으로 바뀌어요. 즉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인산기를 하나 갖고 있는데 크레아틴으로 바뀌면 그 인산기가 떨어져 나오지. 그 떨어져 나온 게 ADP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ATP가 두 번째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뭐냐면 젖산 발효입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근육에 있던 근육에 있던 근육세포 같은 경우 근육세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아주 긴 기간에 의해서 다량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다 쓰고 얘를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주 조금은 그래도 빨리 에너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젖산이라는 물질을 만들면서 소량의 ATP를 계속 쭉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생투를 배워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젖산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 ATP가 그러니까 얘가 얘로 바뀌면서 만든 ATP가 두 번째 공급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공급이 될 수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세포 호흡에 의해서 제공되는 ATP가 그 다음으로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수축의 에너지원은 뭐다? ATP다. 그 ATP가 제공될 수 있는 순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이론은 끝. 간단하지요? 오늘 지금 오전인데 제가 1교시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월요일. 요 영상을 찍고 제가 3, 4교시 또 수업을 갔다 오고 점심을 먹고 또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한 40분, 50분, 그 다음에 오후의 영상 우리 신경계 바로 그냥 바로 나갑니다. 한 50분 해갖고 총 한 2시간짜리 영상.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자, A, 여기 있고 X의 길이라고 나와있죠. 지금 뭐하고 있냐면 53페이지 밑에 자료 분석 한번 볼 거예요. A. 얘가 3.0이고요. 얘가 2.2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이제 뭐 4개인데 2개만 그릴게요. 뭐 2개 그려도 상관없어요. 하고 이제 여기가 뭐라고 나와있어? X라고 나와있지. 자, 봐봐. 이 X가 A라는 시기에서는 이게 3.0이었어. 근데 B라는 시기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 됐어? 2.2가 돼버렸어. 2.2. 자, 3.0이 이제 길잖아. Z 사이에 3.0인데 2.2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액틴이 한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 거리가 뭐야? 2.2가 된 거야. 즉, A라는 게 뭐예요? 이완된 상태. B라는 게 뭐야? 수축된 상태.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이완하고 수축됐을 때 총 차이가 0.8이 났지. 0.8. 그러면 이쪽에서 얘가 아까 뭐랬어? M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었잖아. 그죠? 3.0이 2.2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0.8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 0.8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겠어? 이쪽에서 0.4, 이쪽에서 0.4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대칭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즉 내가 이완에서 수축이 됐을 때 얘가 이쪽에서 몇이 들어온 거야? 0.4가 들어온 거야.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몇이 들어온 거야? 0.4가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얘는 총 2.2의 우리 한 마디의 길이를 형성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랬었을 때 이쪽에서 봐봐. 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노란색으로 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기역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니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그림하고는 좀 다른데 뭐 한번 보세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디귿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을 보자. 기역. 한 마디 안에서 기역은 아까 뭐야? 액틴만 보이는 아이레야. 근데 아이레는 여기만 있나? 아니지. 여기도 아이레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 기역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아이레라고 봐야 돼. 이해됐지? 2분의 i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겹치는 구간이었잖아. 이 겹치는 구간은 여기만 겹치는 구간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좌우대칭은 여기도 겹치는 구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얘도 2분의 겹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디귿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요 중간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데 한쪽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러면 2분의 H대가 되는데 얘는 뭐야? 2분의 H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H대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요렇게 이제 3.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됐어? 안쪽으로 0.4가 들어왔지. 들어오게 되면 이 I대는 아까 감소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이쪽에서 들어오는 건 생각 안 해도 돼. 왜? 이 M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2분의 그러니까 전체에서 절반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3.0에서 2.2로 되는 수축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억의 길이에서 몇이 감소하겠어? 0.4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겹치는 구간은 증가한다라 그랬지, 그죠? 증가하는데 얘도 이 절반을 기준으로 얘 왼쪽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0.4가 더 많이 겹치게 되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H 되지. H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M선을 기준으로 좌우 전부 다 2분의 H대가 아니고 전부 다 H대잖아, 그죠? 그럼 이쪽에서도 0.319 들어올 거고 이쪽에서도 0.319 들어올 거야. 디귿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할 건데 얼마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0.8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계산 하나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됐어요? 문제는 아니고, 그지? 그래서 아마 밑에 한번 살살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을 했었을 때 뭐가 감소하고 뭐가 증가를 하는데 내가 제시해준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얘가 전체적으로 0.8 감소는 0.4, 0.4 들어온 건데 기억하고 니은은 이 한 마디 안에 절반만 보고 있기 때문에 0.4의 증감이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를 전부 다 M선 기준으로 좌우 전부 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0.4, 0.4이기 때문에 0.8의 증감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몇 번을 볼 거냐면 14번, 57페이지 14번, 15번 이렇게 이제 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다 그리는 것보다 내가 수축을 했는지 이완을 했는지에서 얼마만큼 양쪽에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길이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봐봐.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이다. 자, 기억 보세요. 기억은 가는 필라멘트지 뭐야? 액틴이다. 14번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굵은 필라멘트니까 뭐다? 마이오신 필라멘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림도 그려야 되겠네. 어쩔 수 없다. 마이오신 액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액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부터가 가냐면 요만큼이 이제 가라고 나와 있어요. 가는 뭐야? 마이오신 고유의 길이지. 마이오신 고유의 길이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는 길이 변화가 수축이든 이완이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지? 가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거는 조금 특이합니다. 잘 봐봐. 요가 액틴인데 여기 또 이제 마이오신 이렇게 나와 있다. 나와 있으면 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한마디 안에서 요가 한마디잖아. 그지? Z 여기도 아마 이렇게 Z가 있었을 거예요. Z가 있었을 텐데 한마디 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한마디와 이 한마디에 걸쳐있는 여기에 2분의 I대와 여기에 2분의 I대를 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I대인 거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나는 그냥 I대라고 생각하면 돼. 가는 거야. A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한마디 안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보이죠? 아 맞다. 내가 이런 설명할 때 안 했는데 근육이 수축하든 이완하든 마이오신과 액틴 이 고유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 자 마이오신 이렇게 있어. 그 길을 따라 액틴이 들어왔다 나갔다만 하는 거지 얘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액틴과 중간에 있는 마이오신의 고유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길이다. 그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뭐야? A대는 마이오신 고유의 길이니까 집어치우고 겹치는 구간과 H대의 길이와 I대의 길이의 변화만 일어나는 거지 얘네들의 고유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다. 맞는 말이 되겠지, 그죠? 가는 나보다 밝게 관찰이 된다. 아, 이거 말안 하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아까 말했어. A대 같은 경우에는 굵은 필라멘트와 가는 필라멘트, 이게 이제 A대였어. H대 같은 경우에는 굵은 필라멘트, 그죠? I대 같은 경우에는 가는 필라멘트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진짜 관찰을 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가장 어둡게 보이는 부분과 가장 밝게 보이는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전부 다 있을 때 얘가 가장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암대라고 불러요. 그럼 가장 밝게 보이는 거는 이 둘 중에 밝게 보이는 거겠지, 그죠? 붉은 게 모여있는 게 밝게 보이겠어? 가는 게 모여있는 게 밝게 보이겠어? 가는 게 모여있는 얘가 뭐냐면 가장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명대라고 불렀습니다. 명대. 그래서 암대, 명대. 얘는 중간 정도의 밝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지, 그죠?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하나씩 계속 놓칩니다. 그치? 가는 나보다 밝게 관찰이 된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뭐야? 암대지? A.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수업을 했는데, A, 암대. 이렇게 막 했는데, 어쨌든. A는, 가는 어둡게 보이는 부분, 얘는 밝게 보이는 부분. 그래서 가는 나보다 밝게 관찰이 된다. 또 어둡게 관찰이 되는 거겠지. 기억은 맞고요. 니에는 틀렸다. 근육 수축할 때 가의 길이, 가 길이분의 나 길이는 이 전체 값은 증가한다. 보면 되겠어. 수축을 했을 때라 그랬지, 수축. 자, 수축했었을 때 가의 길이는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나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합니다. 그럼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지, 그죠? 분모는 일정한데 분자가 감소하니까, 그지?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D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죠? 간단하죠? 지우고 이론이 간단하니까 뒤에 한 문제도 같이 풀어버릴까? 15번 15번도 이제 그림을 하나 또 그려야 됩니다. 맨날 이 그림인데 계속 지웠다 그렸다 3개 그릴까? 하나 둘 Z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이 Z선과 Z선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했어. X는 근육 원섬유 한 마디의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T1이라는 시점과 T2라는 시점에서 얘는 0.3이고요. 얘는 0.5입니다. 그리고 얘는 0.7이고 얘는 안 가르쳐주고 있어. 문제를 한번 볼게. 그림은 시점 T1일 때 근육원 섬유 마디 X를 그럼 지금 이 그림 자체는 T1 이 시점에서의 그림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T2 시점에서는 이 중에서 먼 길이가 이렇게 변했지? 변했기 때문에 수축 아니면 이완이 됐었을 거예요. 그걸 또 찾으면 될 것 같고요. 편의 시점 T1과 T2일 때 기역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역, 여기서 여기까지가 니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디귿. 아까도 말했어. 기역은 2분의 I대, 니은은 2분의 겹치는 공간, 디귿은 그냥 H대. 이렇게 판단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그렇죠? I대,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 근데 여기도 I대 있으니까 2분의 I대, 그죠?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동시에 있는 부분. A대 안에서도 진짜 마이오신과 액틴이 같이 보이는 부분.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2분의 겹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했지? 그리고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보이는 부분, 마이오신만 있는 거는 H대다. 자, 기역의 길이 보자. 기역의 길이. 기역의 길이가 기역의 길이가 원래는 0.3이었는데 0.5가 됐어. 자, 2분의 I대가 T1이라는 시점에서 T2라는 시점으로 넘어오니까 길이가 증가해서 이 길이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와야 돼, 바깥으로 나가야 돼. 안으로 들어오면 감소했잖아, 길이가. 그죠? 그러면 T1이라는 시점에서 T2로 왔었을 때는 얘의 길이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빠져가지고 이 길이 액틴만 보이는 부분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나? 그죠? 즉 T1에서 T2로 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T1이라는 시점에서 그 기준 안에서 T2가 됐었을 때 이쪽은 전체가 이쪽으로 0.2가 빠진 거야. 그럼 얘만 0.2 빠졌겠나? 아니겠지. 여기서도 0.2가 빠졌겠지. 그러면 X의 길이가 원래가 있었을 건데 T1이라는 시점에서의 X의 길이에서 T2로 넘어가면 얘는 X 플러스 0.4가 되는 거겠지.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완이 돼서 0.4가 빠지는 거고. 그러면 니은이 여기가 0.7이었어. 니은은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니은인데 얘는 이완이 되게 되면 바깥으로 빠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감소해야 되는데 얘는 그 한 마디 안에서 절반에서 이쪽 절반만 보면 2분의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길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0.2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0.5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디귿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디귿의 길이. 디귿의 길이는 여기가 뭐가 있었을 거야. 몰라.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면 될 건데, 뭐가 있었을 건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야? 얘가 0.2씩, 얘가 이제 0.2씩 바깥으로 빠졌기 때문에, 원래 그 길이가 주어진 거에다가, 주어진 거에다가, 이 물음표에다가 플러스 0.4를 하면 되는 거지. 양쪽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기억 니은은 절반만 보고 있기 때문에 0.2의 증감만 일어난다라고 하면, 디귿은 양쪽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0.4만큼의 증감이 일어나는데, 이완이 됐기 때문에 0.4가 증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됐죠? 자, 기억은 H대에 속한다. 기억은 H대에 속하는 게 아니고, H는 여기인데 뭐. 그지? 틀린 말이 되겠고요.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7보다 짧다. 자, 니은의 길이는, 요가 니은이었나? 아닌데, 니은은 원래는 T1일 때 0.7이었는데, 이완이 되면 0.2만큼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0.7보다 짧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디귿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자, 디귿의 길이는 T1일 때보다 T2일 때, 그지? 더 길어져야 되겠지. 0.3만큼 증가해야 되겠지. 얘가 빠졌어. 그 길이는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보다 T2일 때, 그지? 제가, 어디야? 62페이지에 10번을 풀라고 했는데, 풀라면 풀 수도 있는데,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풀도록 할 거고요. 이거를 기억은 니은 이걸 x로 잡고 x를 잡으면 나머지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0.25 x 플러스 0.25 해가지고 비율 계산해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요까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오후에 지금 63페이지 이제 바로 나가면 됩니다. 63페이지 신경계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론 수업은 이제 오후에 찍어가지고 이 영상과 합해가지고 아주 길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도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만 1시간 동안 개념 정리만 좀 잘 하게 되면 문제 푸는 데에는 그다음 어려운 게 없다. 신경계,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 자극의 전도 전달에서 문제를 많이 못 풀었어. 3점짜리 문제는 속도론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만 풀고요. 개별적으로. 2점짜리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2점짜리는 개별적으로 다 풀어보시고, 뒤에 이제 3점짜리 문제에 속도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속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풀리는 정도까지만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잘 풀리지 않으면 수요일 날 와가지고 질문할 학생들은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후에 신경계 영상 같이 찍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경계로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또 다른 학년 수업을 하고 또 바로 촬영하러 왔어요. 그 앞에 지금 내 영상을 한 50분 찍었는데 그 50분하고 지금하고 내가 연결을 시키려니까 애들이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교 계약을 하고 학평을 치면 화요일날 학평을 치면 수요일날 또 학교 안 올 거 아니야, 그지? 그 수요일 영상을 미리 학습한다 해갖고 2개를 한 번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학평을 친 16일날 학평인데 17일 온라인 학습에 해당하는 그 수업은 지금 이 영상 그치? 이 영상을 원래는 그때 봐야 되는데 미리 한번 학습하고 그때는 이걸 복습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어쨌든 학평 진도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미리 1시간 먼저, 그때 수요일 거를 먼저 학평 준비로 미리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신경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신경계 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자극의 전도와 전달의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근육이 살짝 끼어 있고 연장선에 있는데 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주어진 이후에 어느 쪽으로 자극이 어떤 방식으로 전도 전달이 이루어지는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구조적으로 어떠한 신경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구조적인 거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3페이지에 신경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신경계 분류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중앙으로 이루는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머리 뇌가 있고 여기 척추가 있는데 척추 바로 뒤쪽에 척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요가 이제 뇌라고 보면 머리야. 요 뒤쪽으로 이제 이쪽에 척수가 있지. 지금 내가 그린 거는 이 두 개 흰색은 뭐야? 중추신경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뇌에서 바깥으로 뻗어져 나가고 척수에서 뻗어져 나가고 지금 노란색이 뭐냐면 말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말초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근데 구조적인 입장에서는 뇌에서 바깥으로 뻗어져 나가서 바깥에 있는 정보가 들어오거나 안에 있는 정보가 나가는 뇌를 기준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 말초신경. 이 말초신경을 뭐라 그러냐면 뇌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척수를 기준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추신경은 뭐냐? 중추신경계는 뭐냐면 뇌와 척수인 거야.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을 나누는 기준이 방금 하나 했어. 중추신경에 어느 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에 의해서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뇌신경, 이게 척수신경. 아마 이 척수신경이 좌우 똑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31쌍인가 뭐 이런 나와 있을 거야. 이 한번 보면 척수신경 31쌍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31쌍이고 31쌍이라고 하는 거는 한 쌍, 두 쌍, 세 쌍 이래 나가는 거예요. 여기 31쌍 발끝까지 나갈 수 있는 거고 뇌에서 나가는 게 뭐냐면 12쌍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가 12쌍 얘가 뭐냐면 31쌍. 그래서 말초신경을 나누는 거는 내가 중추신경의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에 의해서 이제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분류가 있어. 이 기능적인 분류가 대부분 문제를 형성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적어드릴게요. 뒤에서 또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능에 따라서는 얘는 체성신경이랑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율신경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감이랑 부교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개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63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지. 말초신경에서 구심성 신경, 원심성 신경. 이건 내가 나누는 거랑 조금만 다를 수 있네. 근데 이제 신경계 분류해 갖고 체성신경, 자율신경에서 자율신경 안에는 또 두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능에 따라서는 대부분 운동 뉴런에 의한 거다라고 생각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잘못 나와 있네. 저기 뭐야 구심성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도 체성신경이거든. 좀 이제 분류가 이상하게 됐다. 어쨌든 요 정도의 이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뇌부터 해가지고 뇌 척수.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이제 구조적인 게 끝이기 때문에 얘 배우고 이거에 대한 거 한 번에 배우고 이렇게 하면 이제 1시간 만에 이제 신경계는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왜 노란색을 씁니까? 잘 안 되었죠? 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0분 만에 수업을 끝내야 돼요. GHS인가 그 수업으로 또 3학년 강의실 들어온다 해가지고 자, 뇌 한번 보겠습니다. 뇌 그림 같은 경우에는 63페이지에 나와 있지,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 대뇌 이렇게 나와 있고 뒤쪽에 여기가 이제 소뇌 여기 나와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척수 여기 나와 있고 대뇌 소뇌 중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중뇌는 이쪽 부분을 중뇌라고 합니다. 중뇌라고 하고 간뇌 요 사이 간자 해가지고 좀 이게 그림이 이상하게 나와 있네. 잠깐만. 사이 간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메롱 하고 있지. 메롱 나중에 이거 거기서 할 거야. 항상성 해가지고 뇌하수체라고 하는 걸로 할 건데 사이 간자라 해갖고 대뇌, 중뇌, 소뇌 사이에 존재한다 해서 여기가 간뇌, 그 밑에가 중뇌, 그 밑에가 연수. 그래서 이제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뇌, 대중소 있고 간, 연 해가지고 이 전체가 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척수랑 연결이 되어 있지. 그러면 지금 요렇게가 뇌인 거고 요 밑에 연결된 게 척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뇌하고 있으니까 그죠?
보겠습니다. 뇌는 정리만 잘하고 어느 정도 암기만 하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주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인 뇌 중에서 이제 대뇌 한번 보겠습니다. 대뇌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뭐 많이 나와 있어. 뭐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누어져 있다. 좌방구, 우방구로 나누어져 있다.부터 해가지고 뭐 좌우방구의 겉질은 뭐 반대편 명령을 받는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세 번째 점은 언어, 기억, 추리, 상상, 감정. 뭐 언어, 기억, 추리, 뭐 상상, 감정, 감정과 같은 아주 고등 정신 능력에 해당하는 영역에 담당하는 중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뇌 같은 경우에는 잘라보면 머리를 자른다, 뇌를 자른다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잘라보면 속질과 겉질의 색깔이 달라요. 속질은 뭐냐면 하얀색이야. 지금 이제 나중에 이 척수도 잘라볼 거예요. 척수의 색깔과 대뇌의 색깔은 정반대예요. 속과 겉이. 근데 이제 대뇌 같은 경우에는 잘라가지고 안을 보면 안쪽은 뭐 안쪽 바깥쪽인 거겠지, 그죠? 안쪽이 백색 젤입니다. 흰색인 거지. 백색 젤이고 바깥쪽이 뭐냐면 회색 젤 하면 되는데 왜 회색 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회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 앞에서 우리 그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거였는데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내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육이라고 그랬지. 그 내 의식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 의식의 시작이 어디냐면 대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고등정신 능력에 해당하는 게 중추가 대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위운동 중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위운동을 조절하는 거는 대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은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대뇌 겉질 같은 경우에는 뭐 감각력, 연합력, 운동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나눠져 있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에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이 뇌에 해당하는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전에는 막 베르니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정보 우리가 뭐 눈으로 들어온 정보든 뭐 후각 미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어디에 모였다가 어디로 가고 막 이런 것들도 다 배웠었는데 지금 많이 단순화돼가지고 간단하게 대뇌가 맡고 있는 영역이 뭐냐, 어떠한 이런 언어, 기억, 추리, 감정 같은 것들은 어디가 중추냐 이런 정도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뇌 뭐 분업화 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손해로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손해라고 하는 거는 대뇌 뒤쪽의 아래쪽, 대뇌 뒤쪽 아래쪽, 이쪽에 이제 존재하는 게 손해라고 하고 좌우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다. 얘도 이제 좌우 방구, 얘도 좌우 방구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뇌에서 시작한 수위 운동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다. 자, 수위 운동의 조절 중추는 대뇌였었어. 그거를 돕는 게 어디였었어? 손해였었어. 그럼 내가 수위 운동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조절하는 게 어디냐? 뭐 대중, 소, 간, 연 중에 어디냐? 하면 대뇌와 손해다. 더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대뇌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랑 가장 관련이 깊은 거는 귀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핵심 단어야. 이것도 지금 핵심 단어는 노란색으로 할까? 얘가 대뇌에서는 가장 핵심 단어고 손해에서는 얘가 가장 핵심 단어인 거야. 우리 중학교 때 한번 배웠을 것 같아. 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도를 거쳐갖고 소리가 들어가면 고막에서 떨린 다음에 우리 뭐 달팽이관이라든지 방고리관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그것들은 뭐냐면 몸의 회전감각이나 평형감각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귀랑 가장 연관이 깊은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해에서는 세 번째 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귀랑 가장 관련이 깊은 거, 세 번째 점. 평형감각 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따라 몸의 자세와 균형을 담당한다. 평형감각.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손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손해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대뇌와의 추가적인 기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중뇌. 중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눈입니다. 눈이에요. 눈.
우리 여기 세 번째는 간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 번째를 중내라고 봤어요. 중간내, 뭐 중내 혹은 중간내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서 보면 첫 번째 점 보면 뭐 내교 아래쪽에 위치하면 내중 가장 크기가 작다 다 필요 없어요. 손해와 함께 몸의 평행을 조절한다. 왜냐면 봐봐 몸의 평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담당을 하는데 눈을 보고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였느냐 자세가 어떻느냐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평행 감각의 주된 역할은 손해가 하지만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중내가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몸의 자세 여기 나와 있지, 그죠? 몸의 평행, 평행 유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주된 기능은 얘가 하는 거고 이 둘 중에서의 주된 기능은 얘가 하는데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그렇지. 이쪽에서도 세 번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 세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보면 홍채를 이용한 동공 크기 조절과 안구 운동이다. 동공 크기. 안구 운동. 동공이라는 건 알고 있지. 우리 흰자가 있고 검은 자가 있으면 검은 자 안에 진짜 검은 자가 있어. 이 진짜 검은 자는 빛이 셀 때는 줄어들고 빛이 작을 때는 커져요. 빛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게 동공 아니겠나, 그죠? 그리고 눈알을 굴릴 수 있잖아.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저로. 이게 이제 안구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눈에 해당하는 거, 빛을 조절하는 안구 운동과 눈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안구 운동에 대한 중추는 어디다? 중뇌다. 그래서 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중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이제 간내를 하겠어요. 간내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내. 그림을 좀 치울까? 저걸 정리할 곳이 있어요. 지우겠습니다. 치우고요. 간내 한번 볼게요. 간내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어디 있는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내에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항상성 조절입니다.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간내하면 되겠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명과학 첫 번째 이제 수업에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든지 삼투압을 조절하든지 뭐 혈당량을 조절하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간내에서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된 거를 앞에 먼저 적을게요. 얘는 뭐 혈당 이거에 해당하는 거지, 그죠? 혈당, 뭐 체온,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삼투압.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되는 게 이제 간내에서 이제 조절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성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 바로 뒤에 항상성 조절에는 무조건 시작은 전부 다 간내야. 왜? 호르몬이 나오는 이 우리 몸을 일정하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의 이 세계의 시작은 간내부터 이제 인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호르몬이 나올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 그림에서 이렇게 간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메롱하고 있는 게 있다 그랬지. 이게 이제 간내고요. 간내의 윗부분 이쪽에가 시상이라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이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이고 시상하부에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뇌하수체가 있는 곳이 간내구나. 이것도 이제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단어 여기 고동정신 능력, 이게 귀에 연결되는 평형감각 균형 자세, 이게 눈에 연결되는 안구 운동과 동공 크기의 조절, 그 다음에 간내 같은 경우에는 뭐야? 항상성 조절이 지금 핵심 메인 단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 여기 뭐 뇌교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뇌교는 뭐 몰라도 됩니다. 뇌교가 나오는 경우는 한 번 더 썼어요. 그래서 바로 연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구조적인 게 뇌교가 나와 있었나? 연수를 보면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생명유지, 핵심 단어가 생명유지야. 내가 숨쉬고 이런 거 못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지, 그죠? 숨쉬고 뭐 심장 뛰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조절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 단어는 생명유지다. 그래서 이쪽에 65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서 보면 뭐 뇌교의 아래쪽과 척수의 위쪽 사이에 위치하며 대뇌에 연결된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이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밑에 심장박동, 그 다음에 뭐 호흡운동, 심장박동, 뭐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운동이라고 나와있지, 그죠? 운동.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관계에 해당하는 소순호흡에 있었잖아, 그죠? 얘가 뭐야?
순환계, 얘가 호흡계, 얘가 소화계. 배설계를 제외한 소, 순, 호, 배 중 배설계를 제외한 건 다 연수가 담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기여를 하시면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기능에서 기침을 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재채기. 재채기 맞지? 재채기나 하품을 하는 이러한 반응도 전부 다 연수에서 이루어지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우리가 이제 오른쪽 다리에서 올라오는 이 신경은 교차해가지고 왼쪽 내 좌방구로 들어가고요. 왼쪽 다리나 뭐 팔에서 들어오는 거는 교차가 일어난 다음에 어디로? 우방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뇌. 우방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이 이쪽에서 올라오는 게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대편으로 교차가 일어나. 이 교차 일어나는 그 지점이 이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야? 신경교차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신경교차가 일어나는 것은 연수이구나.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묶어서 물어보는 거 한번 볼게요. 뇌줄기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연수와 중뇌입니다. 뇌줄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뇌에서 이제 척수로 연결되는 곳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연수 중뇌가 있는 거예요. 봐, 대뇌가 아까 크게 대뇌가 있었고, 소뇌가 있었고, 간뇌가 있었고, 이 척수와 연결되는 거는 뭐야? 연수와 중뇌였었잖아, 그죠? 그래서 뇌줄기로 이루는 거는 연수 중뇌이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아까 여기 수위 운동 조절한다. 수위 운동 조절을 하는 곳은 어디냐? 대뇌랑 여기서 소뇌였었지. 그 다음에 평형감각에 해당하는 중추가 어디냐? 소뇌랑 어디였어? 이제 중뇌였었지, 그죠? 이런 것도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말초신경 수업을 하게 되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부교감신경이 출발하는 뇌 영역은 어디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부교감신경이 출발하는 영역. 나중에 이제 부교감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같이 일단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기가 좀 편합니다. 부교감신경이 출발하는 것이 어디냐면 연수, 중뇌, 척수. 사실 척수는 뭐 여기 뇌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요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떠한 특징이 나왔었을 때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것들에 해당하는 걸 따로 좀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기능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1, 2, 3, 4, 5번은 뇌인 거야, 그지? 1, 2, 3, 4, 5번은 뇌니까 여기에는 여기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뇌와 척수였었잖아, 그죠? 같이 여기 구조적인 거는 같이 정리를 해주면 요거는 지울게요. 영상이기 때문에, 그지? 충분히 필요할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척수도 그냥 거기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척수는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뇌와 척수신경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뭐 됐고요. 대뇌와 달리 척수의 겉질은 주로 축삭돌기로 이루어진 백색질이고 속질은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진 회백질이다. 자, 그래서 척수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대뇌를 잘랐을 때의 속질과 겉질, 척수를 잘랐을 때와 속질의 겉질이 색깔이 또 반대인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색깔 4개 나오는데 하나만 외우면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되는 거겠지, 그죠? 얘는 속질이 뭔 거예요? 백질인 거고, 얘는 겉질인 건 거야. 백색질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리고 이 척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여기 뇌와 척수 있었는데 이렇게 잘라보면 얘는 나비 모양 같이 생겼어. 이렇게 나비 모양 같이, 거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 나비 모양 같은데 속질 이쪽 부분이 이제 회색질이고 그 바깥 부분이 뭐라고 했었어 방금? 여기 겉질에 해당하는 백색질이었지. 근데 이쪽에 회백질 같은 속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모여 있다고 나와 있어?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는 거지. 신경세포체는 얘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지?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와 겉질 같은 거니까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보면 여기에는 축삭돌기가 많이 모여 있는 거지. 축삭돌기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척수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를 이렇게 되면 봐봐. 아까 여기에서 바깥에 있는 자극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감각유연에 의해서 구심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야. 나가는 거는 이렇게 나가겠지.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달라요. 왜냐면 신경다발이 여기에 모여있어. 여기도 신경다발이 모여있고, 여기도 신경다발이 모여있고, 이쪽에도 신경다발이 모여있고, 이쪽에도 신경다발이 모여있어. 총
좌우에 앞 뒤에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이제 앞쪽 배 쪽이라고 보면 이게 뒤쪽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앞쪽 왼 앞쪽 오른쪽 뒤쪽 왼쪽 뒤쪽 오른쪽이 있으면 그 부분에 신경계가 막 모여있는 신경 다발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뉴런 같은 경우에 구심성으로 해갖고 들어온다 그랬고 운동뉴런 같은 경우에는 원심성이라서 나간다 그랬지. 항상 이게 배 쪽이고 이게 등 쪽이에요. 뒤쪽으로 감각뉴런이 들어옵니다. 구심성 뉴런은 전부 다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감각뉴런은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등 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등 쪽으로 좌우로 들어오는 거지. 운동뉴런은 앞쪽에서 나가는 거야. 좌우로 해가지고.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감각뉴런이 모여있기 때문에 구심성 뉴런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등 쪽으로, 뒤쪽으로 들어오고요. 운동뉴런은 전부 다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신경 썼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쏘리. 안쪽에서부터. 그래서 운동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운동뉴런은 앞쪽으로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 다발이 모여 있는 이 뒤쪽 이 둘을 뭐라 그러냐면 후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후근. 얘도 후근으로 불러주고 앞은 뭐야? 전근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전근 후근에 해당하는 개념은 뭐예요? 신경 다발이 척수에서부터 모여 있는 신경 다발인데 후근 같은 경우에는 감각뉴런이 뒤쪽으로 들어와서 앞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뒤쪽으로 들어오는 신경 그 다발, 척수에 연결된 신경 다발을 후근, 앞쪽에 모이는 것을 전근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 얘가 순환계, 호흡계, 얘가 소화계. 그럼 배설은 어디에서 담당하느냐? 척수에서 담당합니다. 오줌, 소변, 오줌. 배설에 해당하는 거에 담당 중추는 뭐다? 척수다. 이것도 이제 무시 물어보거든요. 많이 물어봐요, 생각보다. 같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척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 반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부분 이제 척수 반사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 반사거든. 그거는 이제 척수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지울게요. 알겠죠? 좀 빠르지 그자? 학평 진도 맞추려고 빨리 가는 거야. 원래 천천히 하나하나씩 짚어가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뭐 이 학평 치고 나서 이후에 좀 천천히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전에도 찍고 오후에도 찍고 오전에 또 다른 학년 수업도 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됐지요. 이제 우리 뇌에 해당하는 거 총 5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그 뭐가 어떠한 활동, 어떠한 기능의 담당 중추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저거 4개 적었다 이제 지원 부분이지, 그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기능이 아니고 여러 개가 그 기능에서 여러의 뇌 영역이나 척수 영역이 어디에 담당하느냐도 이제 같이 정리를 해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척수 한번 볼게요. 척수는 뭐 구조적 기능적으로 한 거는 뭐 다 된 것 같고요. 밑에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이 있어요. 자, 의식적 반응, 무의식적 반응. 자, 의식을 담당하는 건 앞에 뇌 영역에서 어디라고 그랬어? 그렇지, 대뇌. 얘는 대뇌가 관여를 하는 거야. 얘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갑자기 눈앞에 공이 확 날아왔어. 그러면 나는 내가 공이 날아오네, 눈을 감아야겠네, 피해야겠네 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뭐야?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한 다음에 뭐가 날아왔네 라고 의식을 하기 전에 이미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이 무의식적 반응, 얘는 대뇌가 관여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적인 의미고 지금 요거의 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무의식적 반응의 중추가 어디 있냐면 거기 나와 있지. 중뇌, 그 다음에 뇌교. 뇌교는 뭐 몰라도 돼. 뇌교 말고 연수, 중뇌, 연수, 척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우리 척수 반사, 이 척수 반사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릎 반사 있습니다. 무릎 반사 있어요. 그림 한번 그릴게요. 자, 무릎 반사가 뭐냐면 너희들 한번 해봤을 거야. 이제 무릎에 요 망치로 통 치면 다리 확 올라가는 데 있지, 그죠? 이건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을 한다 해도 이건 움직이게 돼 있어. 왜? 외부에서 자극이 탕 주어지자마자 얘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다리가 올라가는 거야. 이제 올라가는 거야, 다리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극이 딱 주어지게 되면 자극이 여기 그림이 있나? 이거 하지 말자. 이건 나중에 그 문제 나올 때 한번 하고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그림을 그냥 같이 그려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척수가 있지.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가 속질, 껍질, 이가 척수. 이것도 좀 지우고 무의식 반응 중수 3개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하자. 그 다음에 피부가 있어요. 피부는 감각기관이겠지. 이쪽에 이제 근육이 있어. 근육은 반응기관이겠지. 오늘 척수까지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바깥에서 밀고 들어오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초신경이 대부분의 문제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 뇌에 해당하는 5가지는 뭐 암기에서 문제를 풀고 이런 영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에 자주 등장하진 않고요. 아마 근데 2학년 16일 그 학평에는 나올 거야. 범위가 짧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어. 낼 수밖에 없어. 대부분은 이제 말초신경에서의 아까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중에 교감 부교감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감각기관, 얘는 운동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보면 뉴런을 그릴 거예요. 피부에서 이렇게 요거 이제 후근이다, 요거. 후근. 여기도 후근이겠지. 얘는 뭐야? 전근. 얘가 앞쪽이고, 얘가 뒤쪽이고.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감각 뉴런에 의해서 뒤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라고 되어 있죠. A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연결되는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방금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나가가지고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얘가 E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얘가 뭐냐면 B. 그 다음에 대뇌에서도 이렇게 누가 연결을 해주고 있지. 그럼 얘가 B, C겠지, 그죠? C.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된 게 B, C, D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간 게 어디야? 이쪽 대뇌 이쪽으로, 이쪽 방으로 들어갔지. 여기 교차 일어나는 거 여기는 어디겠어? 연수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무의식적 반사는 뭐냐면 피부에 아까 무릎 반사와 같이 피부에 자극이 탕 주어지면 감각이 들어온다. 부심성 뉴런이 A에서 들어오지, 그죠? 뇌 쪽으로도 나중에 올라갈 거야. 나중에 올라가는데 들어온 게 척수에서 바로 돌아가고 바로 근육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야.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어서 무의식적 반사의 경로라고 해가지고 척수 반사의 경로라고 나와있지. 척수 반사의 경로라고 해갖고 A에 의해서 들어오는 자극은 뇌가 관여하지 않고 바로 이 척수에서 F2로 돌아가지고 바로 근육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를 거쳐갖고 F를 거쳐갖고 E로 가는 거 그렇게 나와있지, 그지? 그러면 의식적 반사의 경로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의식적 반사 그 위에 나와있지. 의식적 반사의 경로. 의식적 반사의 경로에서 A, B, C, D, E라고 나와있어. 자, A로 들어오는 거는 B로 올라가가지고 C로 해가지고 D로 해가지고 E로 가는 거야. 즉 뭐야?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 그게 이제 위로 대뇌로 올라갔다 하면 피부에 뭐가 날파리 같은 게 앉았네 정도, 그지? 날파리가 앉았네. 이 날파리를 떼어내야 되겠네 해가지고 털어내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 뇌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나,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서 뇌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팔을 흔들어내는 거. 이게 내 머릿속에서 의식, 대뇌가 관여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죠? A를 거쳐가지고 B, C, D, E로 가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릎 반사는 나중에 대뇌가 머리가 내가 무릎이 움직였다는 건 내가 어느 순간을 아는 거지, 그죠? 근데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순간이라고 보면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가 관여한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척수 반사라 해가지고 무릎이 움직인 이후에 나중에 그 자극은 다시 올라가서 내가 무릎을 움직였구나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뇌에 의식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뭐뭐 해야지 해가지고 수위 조절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어요. 이해가 됐지, 그죠? 그런 부분이고요. 시간이 잘 갑니다. 지금 시간을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부터는 말초신경인데, 이 말초신경은 조금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6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말초신경이 뒷 문제나 수능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정리만 잘 하면 이것도 딱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하고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내일 나머지 말초신경 정리하고 일부 문제를 푸는 영상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 내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라 그래서 저기 학평 다음날 수요일날 안 그래도 우리 온라인 학습을 해야 되잖아. 그 영상을 내가 미리 찍어서 올리는 거라고. 그날은 영상이 안 올라갈 거야. 그럼 지금 학습한 거는 그때 출결이, 그러니까 학평칭 다음날 출결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수업은 화요일날 내일 올린 거는 내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요일날 우리 뒤에 항상성 조절, 우리 항상성 조절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2시간 하고 합평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좀 빠르게 나갔는데 천천히 한번 돌려가면서 영상을 좀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내가 지금 우리 중추신경 중에 중추신경을 다해서 이제 말초신경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 내일 화요일 말초신경 올리고 수요일날 우리 너희들 학교 들어오면 바로 항상성 조절 수업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